지도부 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공화당 천막 당사 쪽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에 의해 희생되신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공화당이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5 우리 열사분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투쟁한 지 천막 당사 투쟁 101일째입니다. 또 옥중 투쟁한 지가 871일째입니다. 조대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이 글에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 또 탄핵을 보면은 이것은 불법을 넘어서 위헌에 가깝다. 특히 검찰에 의한 이거는 반란이다. 이렇게 직시를 했습니다. 당시 김순환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몰랐다. 밑에 검찰들이 한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소위 말하는 색깔 검찰들의 탈법 위헌 행위들이 지금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8월 14일 날 8월 15일 우리 건국절 71주년 건국절 태극기 집회에 나오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또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언론 기사에는 장외투쟁을 하는데 돈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대전 집회까지 138차 한 주도 쉬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집회를 해오고 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그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집회 참석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고 스스로 피켓을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또 현수막이나 피켓 내용을 보면은 정말 국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0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 1년 국고 보조금을 100억 이상 받는 정당, 또 지역에 가면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재산 대대 많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의 재산 순위로 따지면 끝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대구 경북에서 재산 제가 꼴찌더라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은 뭐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뭐 재산 얘기하니까 강남 좌파 조국이 앞에 앉아서 뭐 자기 혼자 다 깨끗한 척 하더니 이제 청문회 하니까 뭐 동생의 위장 이혼, 또 사모펀드에다가 뭐 74억을 넣겠다 그러면서 국창가를 부르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렴한 척 하면서 인사청문회만 들어가니까 박영선 의원 그렇게 자기 혼자 똑똑똑한 척 하는데 일본에도 집이 있습니다. 일본에 집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죽창가에 동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장애투쟁하면은 뭐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같이 5번 하고 땡 그래 하지 말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주 좀 하시라고. 그래야지 우리도 비교 대상이 좀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가 138차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행의 상황인지,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나 애국 동지들께서, 애국 국민들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면서도 분노해서 나라가 망하는 데 대해서 걱정해서, 또 대한민국의 체제 역사가 무너지는 데 대해서 두려움에 우리 집회에 참석을 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 집회는 뭐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회할 때는 5톤 트럭 2대, 원래 한 대 하다가 좀 커져서 2대 한 거예요. 그거 한 대 늘리는데도 대단히 신경 많이 써서 한 겁니다. 그러다가 현수막, 그리고 에더볼륨 2개, 그게 우리 들어가는 돈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하고 나눠가 내는데, 요즘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뭐 이런저런 돈 쓰고 나니까 장부를 물더니 제로라 하더라고. 그래서 홍문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1년 회비를 선불로 다 냈어요. 겨우 맞춘다고.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싸우려면은 좀 싸움답게 좀 싸워주세요. 광화문에 우리가 서울역에서부터 종합집회하면서 그 많은 수많은 인원을 채우고, 또 경찰은 얼마나 찔찔한지 그 사진에 전체가 꽉 차는 모습이 들었으면은 무슨 문재인한테 맞아 죽습니까? 그거 차가 다니도록 열어놔놓고 전부 인도에 서가지고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도록 만들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양쪽 차선을 다 열어도 꽉 찼을 거예요. 그게 뭐 그래 다 열어가지고 사진 나오면은 문재인이가 불러가 뭐라카는가? 그걸 못 열어주고 말이지. 거짓말들 하고. 또 언론방송은 더 과관입니다. 언론방송은 TV조선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MBC, SBS, KBS, 뭐 YTN, 연합 인원이 이 촛불 인원의 5배가 나온 거예요. 5배에서 10배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안 실던 사람들은 그 도대체 뭐 기자들이야 도대체 뭐예요? 8월 15일 날 태극기 애국 국민이 100만이 모였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100만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 촛불들이 10만 모였대. 10배야. 우리가 뭐 10배 정도 모였는데 또 100만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날 그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홍문정 대표 말씀대로 하면 99만 모였는데, 아니 방송에 그 안 실는 용기는 또 뭡니까? 이게 저널리스트들이 이 방송에 그 지나가다가도 눈이 안 보이나? 태극기 지나갈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나?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80가지의 거짓, 제가 국회에서 거짓말을 나열을 다 했잖아요. 80가지의 거짓. 그것도 비슷해요. 80명의 거짓말 전도사 패널들, 방송사 돌아다니면서 거짓말 하던 패널들, 그거 우리 축청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 여러분들 없어질 것 같죠?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옥 가셔야 된다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국민들을 속이고 했으니까
아,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이래 보실 것 같습니까? 종편에 나오는 패널들 까불지 말라고. 솔직히 그 사람들 다 기록해놓고 우리 공화당이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도 합니다. 또 언론 방송에 이제 문재인 죽은 노릇 그만하라는 거예요. 있는 현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언론 방송의 역할 아닙니까? 그 짓을 가지고 이 하늘을 덮으려고 하면 덮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기왕에 장외투쟁, 원내투쟁, 뭐 정책투쟁 한다니까 늦었지만은 하세요. 우리 공화당하고 당당하게 한번 붙어봅시다. 김병준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입니까? 그 양반이 또 한마디를 했더라고. 뭐 보수 대통합 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단 물어봐야 된다. 그 양반 속셈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분열하지 말고 그냥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왜? 김병준이라는 사람 자기 비대위원 때 우리가 보수정당이 살아남는 길은 인적 쇄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병준이라는 사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인적 쇄신이 아니라 인적 쇄신이 아니라 당내에 사상 정립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보수 정당이 뭐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강령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적 쇄신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미국 다니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수 통합하려면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 탄핵이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 이제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이 깨끗한 대통령이 없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제돼야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은 입으로 나불나불 대지 마세요. 입으로 나불대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동들 하세요. 책상대에 앉아서 입으로 어떻고 저떻고 강연 간다고 입으로 어떻고 저떻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문재인 저 새빨간 정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거짓이다. 이것을 되돌려야 된다. 이래야지 국민들이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이래야지. 그래야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명분도 되는 겁니다. 아니 탄핵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거짓이 아니면은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앞에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아웃을 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전제가 없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묻고 뭐 저거가 묻자한다고 묻히겠어요?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했던 사람이나 황교안 대표한테 진짜 공언을 좀 드리면은 이제 겁먹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태극기 들고 투쟁하시면 됩니다. 또 빨간 카펫도 깔고 빨간 카펫도 깔고
빨간 잠바 입고 와가지고 또 뭐 떠들다가 그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지 선거 바빠 죽겠는데 가보니까 황교안하고 나경원이 혼자 떠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경원이는 정신이 힐까닥했어. 지가 무슨 대단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유한국당 좀 정신 차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입으로만 떠들지 마세요. 대구 경북 뭐 걱정을 하고 대구 경북이 살아야 보수가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맞는데 대구 경북 한마디는 좋은 얘기했더라고. 유성민이나 안철수를 데리고 오면은 대구 경북은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렇다고 또 뭐 우리 공화당을 데리고 오면은 수도권이 다 죽는다. 그것도 무슨 말이야? 우리 공화당 안 데리고 가도 너희는 수도권에서 다 죽게 돼 있는데, 아니 우리 공화당은 갈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공화당 후보 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황하고 7개월 후에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우파정당의 새로운 우파정당, 진보 우파정당으로서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행동하고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진짜 한번 싸워라.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하면은 박수 쳐줍니다. 그러고 잘하는 건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우리가 매주 했으니까 너는 매주 한 2번씩 해야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좀 와서 열심히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지켜봅시다. 저 사람들 5번 하고 끝날지 10번 하고 끝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대전,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 우리 충청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부산에 이어 대전의 민심을 저희가 확인하는 기회가 됐고, 제가 거기서 보고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에서 또 313번 버스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환호를 보내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또 중간에 우리 더울까봐 비도 내렸어요. 그래서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공화당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비가 와도 흩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서울역에 열심히 오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 애국 국민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오겠다고, 앞으로 서울역에서 와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고마운 우리 일이었습니다. 우리 박태로 전 총장님을 비롯해서 대전시당의 위원장님들, 여러분들, 당원 동지 여러분, 황진산 의장님을 비롯한 대전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조은진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 좀 땡땡이 치려고 오늘 좀 쉬려고 그랬는데 누가 김병준 보내줬어요. 뭐 신동아에 인터뷰했다라는 걸 보여줬고 또 황교안 대표 한 거를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읽고 있으려니까 도대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병준을 직접 상대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알게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만나뵙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제 이름을 틀려고 그랬던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그 8월 15일 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단을 두 번 뛰어내렸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대전에서 계속 제가 병원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전 가서 그 한의사님 감사합니다. 유성에 있는 한의사님께서 침을 놔주셨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 민심을 확인했는데 그 김병준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대충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요. 제가 김병준 대표의 귀에다 대고 의원청에서도 얘기했고 귀에다 대고도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탄핵 백서를 만들어라. 우리 한국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 백서를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탄핵 때 누가 뭘 했느냐? 그래, 우리 탄핵 반대한 우리들 잘못했다.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우리 죄 크다. 써라 거기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탄핵을 만든 그 당시 사실 우리 조원진 대표는 당일 이미 나와 계셨죠. 우리 뭐 최경환이라는 사람 감옥에 가 있었죠. 서청원 대표님 탈당하고 아무도 없죠. 그래, 친박의 죄가 크다면 친박에 남아있는 홍문종 하나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나 죽여라. 나 죽어도 좋다.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니들 탄핵에 찬성한 놈들 이름 한 놈 적어서 이놈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써라 이놈아. 그래야 한국당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귓구멍이 아프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에요 소예요 개예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김병준의 거짓말 넘버 1 이미 여러 번 경고했고 여러 번 우리가 김병준에게 비대위원장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나가면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두 번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국당에 누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뭐 한국당이 어떻게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러 번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국기목을 막아놓고 우리가 하는 얘기 듣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물론 대통령님께서 김병준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저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귓구멍 막아놓고 그때 말한 얘기들 김병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무슨 얘기했는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는 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앞으로 내가 뭐 복권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우리 보수 우파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맨날 배신이나 하고 보수 우파의 가장 여러분 유승민이라는 사람 정말 제가 이름을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그분이 탄핵한 죄 크지요. 그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보수 우파에 반대했던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 무슨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핵한 거 물론 죽일 놈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거는 그놈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의 무슨 미래를 만들겠느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보수 양심 세력을 다시 모아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 병준 선생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뭘 듣고 있었어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 공화당을 뭐 모셔오면 뭐 대구가 괜찮고 뭘 모셔오면 뭐 서울이 어쩌고. 한국당으로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비대위원장 그동안 여태까지 모았던 비대위원장이 어느 누구도 홍준표 왜 우리가 이렇게 야단치고 있어요? 뭐 요즘 무슨 밀양인가 뭐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가 험지라고 뭐 거기서 출마하겠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대통령을 당에서 끄집어냈잖아요. 내가 홍준표는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왜?
제가 왜 가만 안 놔두냐고요? 자,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저한테 와서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친박 중에 나 같은 친박이 어딨냐? 대통령을 위해서 견마지로를 모시는 이 홍준표 아니냐? 친박 중에 정말 친박은 나 홍준표다 그러던 작자예요. 날 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저 플라자 호텔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저한테 아무도 홍준표 안 만나줄 때 제가 만났더니 친박 중에 제가 친박 아니냐 그러더니 대통령을 당해서 내쫓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보수 우파에 뭘 해? 망해간 한국당을 뭐 어떻게 해? 그나마 홍준표를 찍어준 사람 죽지 못해서 찍어준 거예요. 정말 한국당 정까지 이렇게 홍준표 나도 찍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괴멸될까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찍어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제가 투표하러 갔죠. 홍준표 대표 저 찍는데 저 투표하러 들어가는데 나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 투표용지를 잘못 보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어른들은 옆에서 얘기해 주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제가 찍는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니 선관위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홍준표 이놈은 보수 오빠도 아닌데 내가 이놈 찍을 수도 없고 우리 아들 이름도 없고 그럼 나보러 누굴 찍으란 말이냐. 저희 아버님 맨날 국회의원 할 때 저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홍준표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위원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황교안이라는 사람한테도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탄핵백서를 만들어라. 탄핵백서 만들어서 탄핵을 못 막은 죄 홍문정 넣고 다 죽어라. 나 죽겠다. 근데 탄핵에 찬성한 놈들 한국당에 무슨 해악을 했는지 그놈들 이름을 한 놈 적어서 보수 우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정치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그나마 한국당이 살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지금 어마어마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약합니다. 힘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김종준 선생이 아마 거기 가봤겠죠. 대구에 가봤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공화당한테 잘못 뺐다가 너 죽는다. 그 소리 들었겠지. 그러니까 무슨 공화당하고 해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연애 편지 쓴 게 최고로 연애 편지 잘 쓴 게 그거야. 우리 공화당한테 어떻게 좀 잘 배야 될 텐데 자기가 한 짓은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공화당한테 잘 배면 뭐 어쩌고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가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경준 선생님 그냥 교수하세요. 어디 출마해가지고 뭐 하려면 비대위원장 할 때 잘못했다고 대통령 서청대를 향해서 무릎 꿇고 큰절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도 그냥 교수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리고 그걸로 이제 얼마 지났다고 무슨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면죄부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또 제가 우리 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황교안 위원장, 제가 황교안 대표 곧 비대위원장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원장한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탄핵한 사람들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이끌어 주세요. 난 죽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주 우리가 후한 점수를 주면 세모점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탄핵의 주범은 국회에서는 김무성, 유승민이고 국회 밖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선 맨날 다 묻어두고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원념을 다해서 당신이 보수 우파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른바 친박이라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황교안이라는 사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른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들, 대통령에게 신세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공화당과 함께 우리 보수 우파를 채우는데 정말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황교안 선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황교안 선생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분이 아까 우리 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슨 카페트 깔고 또 무슨 장외 집회를 또 하겠다고 난리예요.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얘기도 그나마 국회의원들은 괜찮은데 원외위원장들 저 뭐 부산, 마산, 창녕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버스 한 대당 수백만 원씩 든다고 그런다. 그 사람들 정말 자기 지역에서 고리 선거운동이나 좀 하게 놔주지. 그 사람들 올려가지고 그 사람도 당신 원맨쇼 하는 거 이제 뭐 10몇 프로밖에 안 나온다며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거 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장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해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 하는 거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이제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메울 텐데 괜히 우리 공화당 하는 거 옆에 와가지고 우리 공화당 하는 거 그냥 참여해서 우리 공화당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거지. 괜히 혼자 한다고 그러다가 또 괜히 기운 빼고 태국기 하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고 또 대한민국이 무슨 애국 세력 보수 우파가 무슨 양분됐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당 의원들 몇 분 오셨잖아요. 왜 더 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당에서 뭐라고 그랬나 봐요. 공화당 집회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겠다. 무식한 사람들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나 봐요. 하여간 그래서 걱정이지. 하여간 해보라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성공해 볼 것 같지 않고요. 결국은 우리 태국, 우리 공화당,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해야 결국은 우리가 태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문제 끌어내리는데 하나가 될 것이다. 더 강한 그 태국 집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서 택시 하시는 분, 대리기사 하시는 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문제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뭘 하겠다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다 정치학 박사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알잖아요. 대한민국 전교조, 대한민국 민노총, 대한민국 통진당, 대한민국 김정은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추종세력. 김정은 그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는 거에 딱 반대로 하겠다는 거다.
알아듣기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정말 신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겠다는 거다. 뭐 재벌도 안 되고 청년도 안 되고 중소기업도 안 되고 모든 사람 못 살게 하고 들들 볶고 모든 사람들을 김정은이 종으로 만드는 주사파 종으로 만드는 그런 나라 만들지 않겠다는 거다. 조국의 같은 놈 법무부 장관 안 시키겠다는 거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드려서 우리 공화당이 대한 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전파해 주시고 우리 문재인 끌어내는 날이 하루라도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이번 주부터 또 저희 우리 공화당 집회하고 자유한국당 집회가 또 대비되는 그런 집회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하여튼 뭐 준비를 잘해서 저희 공화당이 그동안 해온 집회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전에서 주 대표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집회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끝나고 우리 시당의 운영위원분들하고 한 50여 분하고 같이 차분히 앉아서 자체 평가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전, 충청, 중원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명대부터 더 늘려서 어제의 분위기를 몰아서 당세를 확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 어제 좀 궁금해서 이장우 의원이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제가 한번 왜 연설을 하러 오고 그랬는데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전화통화가 마침 돼가지고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족이 있다고 그러고 다음에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좀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왜 우리 광화문 광장에 우리 당이 우리 공화당이 전막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또 폄하하는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한국일보에서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게 그야말로 쓰레기 언론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 나쁘면은 뭐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인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언론이 이렇게까지 3만 불씩이나 되는 나라에서 공공 언론, 공영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왜곡 기사 쓰고 참담하게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는 이 광화문 투쟁의 의미라든지 이 역사성 그리고 합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왜곡된 기사를 쓰는 것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한국일보 측에 경고하는데 그런 기사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그것도 항의 소환이라도 좀 보내서 강하게 경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권 분립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이 공식적인 헌법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언론이야말로 지금 3만 불 시대, 하만 불 시대가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선진국이 되고 국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형평성에 맞게 균형에 맞게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대한민국 언론은 너무 그 사장되고 쓰레기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지면은 많은 책임을 이 잘못된 사이비 언론인들이 져야 되고 다음에 정권 찾아오면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기사 다 모아놓고 기자들 아까 우리 대표님도 옛날에 평론하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왜곡 평론하는 사람들 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불이익들 다 모아가지고 반드시 다음에 그들을 꾸짖어야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저희들 지금 당을 탄압하는 그런 수위와 범위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경찰서에 우리 당에 대한 타스크포스도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또 강력하게 규탄하는 집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은데 공권력이 왜곡돼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한 우리 당의 여론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토요일 집회도 사실은 이제 24일 집회죠. 이렇게 지금 큰 집회들을 마치고 또 다음 이제 가을 정부로 가면서 집회가 자유한국당과 대비되는 이런 집회이기 때문에 인원들이 좀 과거보다는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당의 규모라든지 위상이 커졌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 튼튼하게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이 보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그 외에 유튜브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지속적인 집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광복절날 아침에 비가 오는 와중에도 현충원에 모이셔서 유경수 여사님 추모식에 참석해 주시고 1시, 2시 반, 4시, 5시, 저녁 9시까지 태극기 집회에 같이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많은 태극기 집회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절 날에도 광화문 돌아오는데 한 1시간쯤 오는 걸 저도 옆에서 봤었는데요. 오늘 지난 광복절 날도 광화문 돌아서 동아일보사 앞으로 태극기 행렬이 지나가는 시간을 대충 재보니까 곧 1시간쯤 됩니다. 내년 3일절에는 한 2시간쯤 돌 수 있게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좀 더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24일부터 한다 그러는데요. 더운처럼 다 지나가고 헌성원해지니까 시작하겠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또 뭐라 그러나 하면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간에 한번 시작하면은 힘차게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극기 동지들도 같이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한당에 아직 있었을 때 자한당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은 참 돈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 우리 공화당으로 정말 태극기 동지님들 정말 좀 뒤늦었지만 왔을 때도 야 거긴 뭐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뭐 걱정은 안 하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공화당이 돈이 많다라고 자꾸만 그럴까? 근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한당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 토요 태극기 집회 1회 한번 하면 대충 그 비용 계상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잡습니다. 각 당협별 뭐 이렇게 버스 대절하고 식사하고 이런 거 다 제하고 중앙당이 이렇게 이제 행사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지불하고 이거를 보통 2억 5천에서 3억을 보통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제 이제 139차 근 140번 하면 이게 이 자유한국당 그쪽이 이제 이 계산법으로는 거의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이 예산이 나간 걸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공화당은 저렇게 매주 2억 5천 3억 드는 집회를 계속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한당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돈 많다 왜 그랬는지 좀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요. 정말
우리 이 순수한 이 애국 국민들의 열정 가지고 지금까지 이 정말 자한당이 2억 5천 3억 든다는 그런 집회를 139차 해온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참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이 격려하고 앞으로 더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좀 전에 이런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집회 한번 하면 2억 5천 3억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한 5번 하고 나서는 뭐 조직 피로감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슬그머니 그냥 뭐 철수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그런 이제 꼬라지 나지 않을까 오히려 저희는 좀 걱정하는데요. 정말 황교안 대표 이 정치 시작한 지 한 6개월 되신 분이니까 이 정치 선배이면서 또 장애 집회 대선배인 우리 조원진 대표님 좋은 대로 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님도 요즘 뭐 대구 근처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다 보니까 또 예전이랑 얘기가 조금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정치 대선배인 홍문종 대표님이 벌써 1년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탄핵 백서 지금이라도 작성하자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마지막 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동지들 많이 보셨겠지만 탄핵 뭐 62적 이런 명단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빠져 있어가지고 왜 빠졌을까? 제가 알기로는 탄핵 63적인데 왜 62적 그럴까? 보니까 이제 그때 탄핵 표결 당시에 자유한국당 안에서 찬성벽 던진 사람들 그걸 이제 62명 그래서 62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표결 때 이미 김용태라고 1호 탈당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탈당해서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한당은 소속이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뺀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제일 먼저 전선을 이탈해서 1호 탈당자가 김용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미 표결 당시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었다고 해서 탄핵 62적이라고 하면 조금 보완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제가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라서 개별 다 만났거든요. 탄핵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알아요. 그건 좀 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탄핵해놓고 지금 탄핵 안 한 듯이 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잖아. 탄핵에 찬성하고도 지금 한 말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와가지고는 내 찬성 안 했다고 막 하니까 어제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라 충절의 고향 충청님들이 모여주셔서 대전 집회가 잘 마쳤습니다. 특히 길목길목에 생수나 오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는 어느 도시보다도 당보를 가장 많이 받는 도시가 대전이더라. 그리고 홍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연사들 연설할 때 대단히 집중해서 연설을 듣는 분들도 대전 시민이더라. 그래서 대전이 우리 당원들이나 서명대가 좀 더 활성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널리 당부 활동이나 또 우리 진실 이런 내용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상 전쟁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대전 시민들한테 드리면은 대전도 분노의 그 목소리들은 이번에 가서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당원분들이 힘드시지만은
더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월 30일 날이 우리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 이렇게 창당한 지가 2년 되는 해입니다. 2년 되는 창당 기념일인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우선 국회에서 우리 공화당 창당 2주년의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전략연구원 중심으로 대토론회를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30일 날은 대토론을 하고 31일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8월 마지막 토요일이라서 우리 2부 집회 광화문에는 문화축제 겸 창당 2년 기념 우리 집회가 됐으면 합니다. 별도로 뭐 사실은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대토론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지향할 바가 뭔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왜 우리 공화당은 진보 우파라는 진보자를 좌파들한테서 가져왔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31일 날은 문화축제 겸 해서 하기를 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강령이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한 장짜리 페이퍼로 다음 집회에는 강령을 모든 당원들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강령을 많이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표현은 잘한 것 같아요.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나라를 바꾸는데 그렇게 70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걸 추구해서 가져간 게 문재인 씨가 그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당부를 통해서 많이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이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거를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연설 때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씨만 빠지면 흔들릴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만 드러내면은 대한민국은 흔들릴 나라가 아니에요. 그게 정신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의 얘기를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문재인 당신만 빠지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안 흔들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러고 참 우리가 4주 연속 4주가 4번 집회,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다 비가 왔어요. 지난달 어제 15일날 그 전주 이래가지고 4번 연속 우중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원 동지들이 흔들림 없이 많이 나와주신 데 대해서 당의 지도부로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투쟁이 언제 끝날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우리가 모시고 총선 치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모이자 할 때 그때 모이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힘을 더 내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꺾이면은 움직일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문재인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또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길을 굳굳하게 같이 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탄핵한 사람 명단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두 의원이 저한테 아주 강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자기는 왜 탄핵을 안 했는데 거기에다 이름을 썼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박순자 의원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한성교 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다 증거가 있다고 나는 절대 탄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두 사람이 빠지면 누군 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암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60이면 명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 더 완벽한 명단을 만들려면 탄핵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탄핵한 사람 못지않게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우리 황교안 대표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홍준표 대표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오세훈 시장도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 명단을 넣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좀 너그러 오신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과 조국과 임종석과 그 일당을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드러내서는 이놈들이 또 무슨 흑책을 할지 모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거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한성교 의원하고 박순자 의원은 탄핵 찬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때도 안 쓰시는 선글라스 쓰셨어요, 홍 대표님. 아,